내가 3학년 물어봤더니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다 없었어. 나 그래서 부담스럽거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희생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9.11 사태. 9.11 이후에 메카시즘 아니지만 이제 반중동주의, 예, 반테러다. 그래갖고 5만 명 이상 직장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유사 사건 드레피스. 여러분 드레피스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드레피스. 좀 들었죠. 남편들에게 아는 척하세요. 드레피스 알아요. 어디 공부하라는 소리를 드레피스 제대로 원래 이게 이렇게 좀 알면 자꾸 써먹어야 잘 있게 돼요. 자꾸 써먹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드레피스 사건. 네. 자,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육군 군법회의가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목은 반역죄. 독일로 넘겨질 비밀 서류의 필적과 그 필적이 비슷하다는 혐의는 유대계 포위 대위 간첩으로 둔갑시켰다. 이 사람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간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우리나라도 많죠. 조작하는 거. 최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을 간첩으로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게 많아요. 범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고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던 군부는 진범 에스타라지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진범이 있는데 거기에 무죄를 선고해요. 왜? 자기들이 실수한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었거든. 응?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군의 명예와 국가의 질서를 내세운 반드레피스파와 진실, 정의, 인권을 옹호하는 부르는 드레피스 지지파 간의 팽팽한 논쟁 속에 소설가 에밀 졸라가 등장. 여러분 에밀 졸라 아세요? 에밀 졸라? 에밀 졸라. 에밀을 조르는 게 아니고 에밀 졸라 유명한 소설가죠. 에밀 졸라의 유명한 말씀 난 고발한다. 이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밀 졸라. 자, 그의 신문 기고문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양분된 여론도 무죄로 돌아섰다. 결국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드레피스는 소령으로 군에 복귀했다. 사건의 파장은 넓게 퍼졌다. 공작을 통해 진실 은폐 왜곡하고 개인의 자유와 억압하려는 정권에 맞선 지식인들의 저항과 승리는 현대 유럽 시민사회의 정신적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심심하면 고개를 들다 왕정 복고론의 자취를 감추고 군부와 카톨릭 등 기득권 세력도 힘을 잃었다. 자유와 평등 박유를 시작한 프랑스 대혁명이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드레피스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이스라엘. 재판 취재 과정에서 반유대주의 통감한 오스트리아 신문의 유대인 기자 테오도 헤르츠는 예루살렘 돌아가 시오니즘 운동을 주창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그 오직 종교 하나로 있다가 이 사건 때문에 나라를 세워요. 자, 드레피스 재판 종결 104주년이 지난 오늘날 근거 없는 질시와 억압이 사라졌을까? 열린 사회라는 프랑스조차 심심찮게 인종붕괴에 시달리고 중동에서도 분노와 원한이 쌓여만 간다. 드레피스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른다. 1894년 12월 20일 프랑스 육군 군법회의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의 종신을 선고했다. 똑같은 게 들어갔는데 볼까요? 예. 네. 밑에 보겠습니다. 자, 유대 혈통 장교 알프스 드레피스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6페이지. 이게 그 당시 만평이에요. 가족끼리 식사하다가도 드레피스 하면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저녁 식사 절대 드레피스 사건 관해서 이 얘기해서 안 됩니다. 아, 얘기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선정주의 하면서 이게 공작으로 벌어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고의 경직성. 그러니까 사고가 경직이 되면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가요. 예. 근데 자, 여러분 가치 판단은 누가 하냐? 자, 여러분 이제 돈을 어린애들한테 많은 돈을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돈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왜 안 주죠 그 돈을? 돈이 같이 계셔야 돼요. 그쵸. 그 돈을 그냥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인데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들어요. 유튜브에서도 듣고 텔레비전에서도 듣고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분별 없이 검증 없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아이들한테 가면 이거 뭐가 되게 무섭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사고와 자꾸 검증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줘야 되니까 또 바른 걸 줘야 되니까 그 좋고 바른 걸 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만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목사로 만나지 말고 사실 목사님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가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함께 공부하는 뭐 학생이고 선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해야 그게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흘러가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선정주의나 이 드레피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요. 자기에게 맞게 그 정치가 뭐겠어 정치가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을 뭐예요 공작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고 이끌어가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초대에 좀 얘기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바르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저는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조금 이 사회가 좀 사고에서 유연하고 좀 자유롭게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슬펐던 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애들이 사고를 제한받는 거야. 고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 종교 얘기 좀 이제 기독교 안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왜 나는 불교를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가다 보니까 비교가 되죠. 그러면 내가 보기엔 진짜가 여기였구나 라고 판단을 내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강압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교회만 다니 이렇게 했으면 저는 지금 이런 자유를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중이 되려고 했다. 뭐랄까 와 얼마나 좋아 멋있더라고 중들이. 예? 또 한때는 신부가 되고 싶었어. 신부. 근데 우리의 이제 사고와 이런 삶의 내용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조금 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 독서를 통해서 조금 사고가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아이들이 사는 세상, 또 아이들이 사는 사고가 유연해지고 하면 아이들은 다양하게 어떤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 계단 한 발짝 한 발짝 아이들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깨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어머니들한테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고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도 하면서 우리 뭐죠?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한테서요. 어쨌든 아이들이 뭘 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뭐 재능이 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뭐 천재 막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거를 밀어주지 않잖아요. 않고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사실 공부라는 그 틀 안에서 그걸 시키잖아요. 네가 앞으로 어떤 걸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기본 베이스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안에 가두는 게 맞나 아까 목사님께서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하민이가 또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면서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근데 그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는 게 아이들이 어떤 뚜렷한 자기가 난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그걸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 급한 건 있어요. 우리 애가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가면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렇게 얘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네, 근데 얘가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지. 뭐 이렇게 신만이 아는 거예요. 얘가 어떤 열매를 맺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다양한 것을 열어주고 만들어주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이제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뭐 해외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할 수 있는 근데 이것처럼 탁월한 것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와 독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계속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독서를 하면서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책을 읽다가 보면 야 내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 뭐 태권도도 시키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다양하게 시키면서 근데 얘가 태권도 하니까 태권도 선수가 돼 이건 아니잖아. 다양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이제 제일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한 거를 좀 적고 부모가 하는 제일 가장 큰 지혜와 있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것을 아이들은 이제 루소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루소의 유명한 책이 에밀이라는 책 알죠? 에밀. 그러니까 하늘은 한 아이를 창조했을 때 그 아이 안에 모든 가능성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도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만한 아기가 자라면서 막 반응하는 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씨앗 안에도 모든 그 숨은 비밀이 다 들어있듯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늘을 지게 하거나 양분을 안 주거나 그러면 무한한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늘을 피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늘을 주면 안 되는 거고 햇빛을 세게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사고를 주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질서는 애가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 위에는 강요하면 제가 강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엄청 강요했어요. 좋은 것도 계속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져. 예, 우리 아들이 그래. 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토하면서 책 읽었어. 얘는 한 2만 권 읽었거든요. 그 얘는 대학이라는 것에 자기 필요한지 모르는 애예요. 근데 지금 사는 거 보면은 정말 자유롭게 자기 그림 그리면서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 보면요 굉장히 뛰어나요. 누가 소통할 때 굉장히 뛰어나요. 얘는 뭔가 나중에 우리는 자꾸 뭔가 하라 그러는데 행복하게 무엇인가 해낼 수 있거나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다려주는 이제 지금 차분히 하면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저는 강요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 독서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애들이 이제 핵가족이다 보니까 혼자 계속 자기한 중심 맞다 보니까 상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상대를 모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고도 경직이 되고 생각도 경직이 돼 갖고 사회생활의 문제, 이 사회생활 문제 이전보다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과 만났을 때 애들이 얘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사람은 선물이구나, 사람은 중요하구나 느낄 때 거기서 힘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씨앗 안에 이제 나와요. 하나씩 보여. 근데 저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 얘가 이걸 잘하는 애가 아니라
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얘는 이런 남을 배려하는 게 있구나. 지금 저한테는 부정적인 거 안 보여요. 그 여러분들한테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과정인데 우린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자, 주성이가 야 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걔가 왜 야를 부르겠어요? 놀자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르는 거, 자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부모 눈에는 그게 문제로 보여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좀 보이는 것들 봐주고 지켜봐주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얘가 어떻게 자랄지는 기대하시면 돼요. 아, 이게 어떻게 자랄까 기대하고 대신에 그 아이한테 계속 뭐야? 좋은 햇빛과 좋은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왜냐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추천하죠. 다른 방법. 제한되는 우리 안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 여기서 여기 메가스터디 학원이 양동에 왔어. 그럼 학원에 다 보내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학원이. 여러분 학원은요 기능이에요. 기능. 뜨개질을 하는 거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책을 부지런히 읽고 사고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능도 같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능도 충분히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입견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자꾸 무너뜨려서 정말 뭐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 민주주의를 만든다. 깨어있는 공부하는 어머니가 바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바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 또 이런 것 안에 좀 유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정말 우리 아이가 아주 탁월하진 않지만 귀한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급할 수는 있어요. 조금씩 기다리고 왜냐면 왜 급하냐면 또 시골이니까 어떻게 또 대안을 만들어가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는 그냥 2시, 우리 몇 시? 2시? 네, 그냥 2시 하면 되죠? 네. 네. 우리 아버님 그 폐쇄됐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학력 증명서 끼야 되잖아.